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자이언츠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맞대결이었는데 31대 26.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까지 이 시즌 초반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튜 스태포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태포드 진짜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좋은 리시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언스가 그 선수들하고 이제 손발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 시즌 이제 루키로 돌았던 호킨슨 선수의 합류가 공격진에 상당히 좀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드엔드 TJ 하킨슨도 좋은 선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리시버들의 이제 뭐 케니 갈래데이라든지 마빈 존스 뭐 좋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많죠. 그래서 어쨌든 스태포드도 물론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언스는 뭐 어쨌든 뭐 공격력은 상당히 좋은데 특히 이제 그 패싱 공격은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테마인데 이 경기도 뉴욕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키커가 망친 게임이다. 왜냐하면 이 경기를 좀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5점 차이 승부 아니었습니까? 근데 뉴욕 자이언츠가 2쿼터에 터치다운을 하면서 이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PAT를 미스했다. 그래서 이게 동점이 아니라 14대 13으로 오히려 한 점 이제 뒤진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경기가 갔는데 이게 경기 막판에 그 자이언츠가 추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왜냐면 4쿼터 한 3분 30여 초 남긴 상황에서 뉴욕 자이언츠가 31대 19로 12점을 뒤졌었거든요. 12점이면 2터치다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치다운 2개를 해야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 30여 초를 남기고 자이언츠가 공격을 하면서 터치다운 무조건 2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경기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PAT를 미스하지 않았으면 31대 20 그럼 11점 차이잖아요. 그러면 11점이면 터치다운 하나와 투포인트 컨버전 그 다음에 이제 필드골.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투포지션 게임이긴 하지만 터치다운 하나와 필드골 하나면 경기가 이제 그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막판에 뉴욕 자이언츠가 그 3분 30여 초를 남긴 상황에서 포스다운에서 필드골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진 거죠. 필드골 만약에 이제 아까 PAT를 넣었으면 필드골하고 다음 포지션에서 터치다운을 노리고 투포인트 컨버전을 하면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터치다운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터치다운을 노리다가 이제 포스다운에서 공을 넘겨주고. 근데 실제로 그 다음 포지션에서 라이온스를 3앤아웃으로 막고 공을 돌려받아서 터치다운 했거든요. 그래서 31대 26까지 쫓아간 건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PAT 하나가 있었으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데 그래도 올해 진짜 키커들이 너무 이 그 중요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유난히 올 시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렇게까지 키커들이 영향을 미친 애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유난히 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자이언츠가 이날 나름 잘했거든요. 또 다음 주는 이제 카우보이스가 뉴욕 자이언츠 원정 경기를 가거든요. 그래서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뉴욕 원정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죠. 근데 자이언츠가 이날 패하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 경기를 추격해 갔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이콘 바클리도 이제 원래 세이콘 바클리 모습이거든요. 이날 보면 64야드 러싱, 79야드 리시빙.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듀얼스의 러닝백 역할을 다 잘해주고 있고 데니얼 존스도요. 이날은 322야드에 터치다운 4개, 인터셉션 없이 124.1 레이팅. 깔끔한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친정에 복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골든 테이트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뭐 에반 앵그람이라든지 데리어스 슬레이튼이라든지 골고루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불안하게. 그리고 이제 수비도 원래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올해 계속 이제 패스 러시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날은 프런트 세븐이 상당히 잘해줘서 생 4개, 태클 풀 로스 7개. 이제 그렇게 이제 패스 러시가 되니까 뭐 자너리스 젠킨스 코너백도 이날이 뭐 시즌 4번째 인터셉트를 기록하면서 수비도 나름 그러니까 물론 이제 31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나름 이렇게 좀 클러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부상에서 선수들도 대부분 다 돌아왔고 거의 풀 스트렝스가 돼가고 있고 또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승전 불안함.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또 이제 프리뷰에서 또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언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네. 진짜 라이언스의 이날 패싱 공격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고 스태포드가 리시버들과의 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다. 특히 이제 케니 걸러데이 123 리시빙 야드, 2터치다운. 데니 아멘돌라 8개 리셉션에 95야드. 그 외에 이제 뭐 마빈 홀이라든지 골고루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케니 걸러데이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선수가 저 사실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키가 193에 97kg. 예전에 라이온스에서 뛰었던 역대급 리시버 있잖아요. 켈빈 존슨. 켈빈 존슨 이제 메가트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가 196에 108kg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케니 걸러데이보다 조금 더 큰데 이 케니 걸러데이가 그 정도로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아서 상당히 이제 수비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그 매치업 나이트메어다. 상당히 어쨌든 그 방어하기 어려운 리시버인데 그 포텐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그 라이온스 팬들 입장에서는 켈빈 존슨을 좀 연상시키는 선수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느냐. 물론 이제 켈빈 존슨은 달리기도 빠릅니다. 40야드를 4.35에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넘사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케니 갈러데이가 조금 이제 어쨌든 그런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상당히 좀 좋은 선수로 발로 좀 해가고 있다. 음. 그런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예. 어쨌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제츠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제규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29대 15. 예,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점수차가 나왔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났는데 샘 다널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귀신 본 친구. 귀신 유령 귀신 네. 뭐 헛것 본 친구죠. 네. 근데 이제 이날도 보면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할 때는 인터셉트 4개 포함해서 턴오버 5개, 색을 1개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날도 보면 인터셉트 3개에 색을 8개를 당했어요. 이날도 유령을 보지 않았나. 아. 근데 진짜로 이날 재밌었던 거는 할로윈이 다가와서 더 많은 유령을 더 그런 봤을 것 같아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날 제규어스가 이제 홈 경기에서 이걸 가지고 그 단어들을 정말 많이 놀렸어요. 이제 상공에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가 어떤 메시지를 사인을 달고 있었냐면 가드너 민슈는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전에 이제 마스코트가 잭스빌 마스코트가 흰색 천을 쓰고 나와서 이제 유령처럼 하기도 했고 이날 경기장 음악으로 뭐가 나왔냐면 고스트버스터스가 상당히 이제 그 샘 다놀드를 진짜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제규어스 팀이 그런 어떤 조롱을 하는 거를 수비가 그걸 충분히 그걸 뒷받침해줬다. 네. 수비가 이날 어쨌든 인터셉트 3개에 색을 8개씩이나 했다는 건 정말 압도적인 네. 패스러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뭐 다놀드 입장에서는 진짜 이날도 유령을 보지 않았나. 진짜 할로윈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올 시즌에 가드너 민슈 선수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렇지 전통적으로 잭슨빌은 수비 맛집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비가 또 이제 조금 이제 계속 꾸준히 그만큼 못해줘서 그러는데 올 시즌 제규어스 보면 이제 테네시 상대로 했을 때도 색을 9개를 기록했었고요. 이날도 8개를 기록하면서 진짜 잭슨빌 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날 어쨌든 뭐 샘 다놀드만이 아니라 레이비언 벨도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레이비언 벨이 이날 러싱 야드가 23야드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총 합쳐서 레이비언 벨이 349야드 러싱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당 50야드가 채 안 돼요. 그럼 원래 레이비언 벨이 아시는 것처럼 듀얼 스렛 러닝백의 전형이잖아요. 리시빙도 보면 경기당 26야드거든요. 그러니까 러싱, 리시빙 합쳐서 경기당 77야드거든요. 그리고 다 합쳐서 러싱, 리시빙 다 합쳐서 지금까지 터치다운 2개. 그러니까 이게 과연 레이비언 벨이 원했던 모습인가? 그러니까 1년 통으로 쉬고 나와서 나 피츠버그에서 안 뛰어. 통으로 쉬고 나와서 원했던 결과가 이건가? 그러면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그렇죠. 스틸러스가 다시 레비언 벨 선수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건 사실 근데 가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아니 2년 연속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인 팀에 다시 간다고? 근데 어쨌든 어림도 없지.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본인이 원했던 모습이 이걸까? 근데 그러면서 이런 거죠. 단순히 스탯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리그 정상의 러닝백이 누구냐? 예전에는 정상의 러닝백이 누구냐고 한 2, 3년 전에는 레이비언 벨부터 시작을 했어요. 레이비언 벨, 그렇죠. 이지키얼 엘리엇, 뭐 탓 걸리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러닝백 누구? 레비언 벨.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최고의 러닝백 그러면 누구부터 뽑으시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엘리엇부터 뽑긴 하는데 바클리. 뭐 바클리도 있고 엘리엇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델빈 쿡, 알빈 카메라, 크리스티언 맥캐프리 지금 좋은 러닝백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좋은 러닝백 최고 러닝백을 뽑아라 레이비언 벨부터 뽑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레이비언 벨이 물론 이제 뉴욕에 가서 뭐 세계 중심지에 가서 그게 뭐 본인이 그 화려한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런 거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연봉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에서 이렇게 본인이 이 정도 활약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러닝백 그 위계에서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이었느냐라는 건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러닝백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다 그래도 이거 오라인이 뒷받침 안 되면 물론 그렇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레이비언 벨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총체적인 난국이니까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레이비언 벨 본인도 네.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쉽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는 진짜 샌프란시스코 49너스가 거의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찢어 나왔어요. 저 와우죠, 와우. 네. 그래서 그 올 시즌 49너스가 지금 뭐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승리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현지에서 쓰는 표현으로 소위 이제 스테이트먼트 게임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날렸다. 선언을 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먼트 게임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팀이 이제 잘하냐 못하냐를 놓고 이제 이 팀이 컨텐더냐 프리텐더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49너스는 본인들이 컨텐더라는 스테이트먼트를 강하게 날린 경기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승부의 변수가 뭐였냐면 팬더스 라인베커들이 그 49너스의 러싱 게임과 숏 패싱 게임을 얼마나 막아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사실 49너스가 압승을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팬더스의 라인베커스들이 거기에 이제 너무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그 팬더스가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대 기록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패스러시가 약간 그 양날의 칼과 같아서 패스러시에 집중을 하면 런 디펜스가 뚫리고 또 런 디펜스만 하자고 하면 패스러시가 약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캔사스시티 칩스의 수비를 보면 맞아요. 런 디펜스가 정말 약했잖아요. 최악이었죠. 근데 패스러시는 또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포드, 저스틴 휴스턴, 뭐 크리스 존스 이런 선수들이 정말 패스러시는 잘했잖아요. 근데 그 패스러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러닝 레인이 뻥뻥 뚫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팬더스가 이날 경기를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상당히 패스러시가 좋은데 패스러시를 할까 러닝 디펜스를 할까라는 걸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49너스 공격에 완전히 그냥 제압당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날은 그 중요한 변수가 되는 싸움에서 49너스가 이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에서도 전승 행진을 이어갔었던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인데 사실 이제 이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는 시점이 이 트레스데이 나이트 풋볼이 끝난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경기까지도 승리를 가져갔고 정말 샌프란시스코 49너스는 무서운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뭐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49너스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놀랍고요. 그 사실 이제 이 정도 강했던 모습이 언제냐면 이제 그 짐 하버 감독 때, 짐 하버가 이제 감독하면서 슈퍼볼에 갔던 그때, 네. 그때는 쿼터백이 이제 알렉스 스미스에서 이제 칼린 캐퍼닉으로 넘어갔던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슈퍼볼 47에 가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붙었던 그때인데, 그때 이제 49너스의 그 비결은 강한 수비. 이게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러싱 게임도 괜찮고 캐퍼닉도 잘 띄워주곤 했는데 지금 49너스도 수비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49너스가 숏 패싱 게임과 러닝 게임으로 압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도 지금 뭐 너무 강하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닉 보사를 비롯해서 지금 49너스 수비가 전반적으로 너무 강해요. 닉 보사는 이날 그 팬터스 상대로 색도 3개를 기록했지만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그 인터셉트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와 진짜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뛰어서 바로 그냥 인터셉트 하는 그리고 그걸 거의 픽식스로 연결할 뻔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인상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신인으로서 첫 해에 수비수가 이런 활약을 보이는 건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작년에도 한 명이 있었죠. 그 콜츠의 데리어스 레너드 선수가 작년에 이제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을 때
신인이 들어와서 수비 전체를 바꿔놨거든요. 근데 지금 닉 보사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형만한 아우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올 시만 놓고 봤을 때 네네. 형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이 보사가 네. 닉 보사를 보면서 더 이제 좀 분발하는 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럴 정도인데 네. 하여튼 뭐 이날은 사실 어쨌든 49ers가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근데 이제 49ers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애리조나 상대로도 이겼는데 그 후에 어려운 경기들이 꽤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스케줄 좀 보면 사실 좀 진정한 시험 때죠 거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옥스하고의 경기가 2개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램스하고도 경기가 하나 남았고,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지구 우승을 다투는 팀들 간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경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기대되는 경기가 11월 25일 그린베이 패커스와 경기. 두 팀 다 지금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2월 2일 레이븐스 원정 경기. 그다음에 또 대박 12월 9일 뉴올리언스 세인츠 원정 경기. 이게 뭐 상당히 그래서 기대되는 경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리그 정상권에 있는 이 팀들 간의 경기를 아직 많이 남겨두고 네. 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을 49ers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는 그나마 좀 해볼 만한 상대들과 붙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이 샌프란시스코 49er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9ers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그 러닝 게임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이제 뭐 테빈 콜맨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러닝 공격을 잘했고 또 이제 필드 중앙을 이용해서 조지 키틀 타이드엔드를 되게 잘해줬는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이메뉴얼 샌더스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맞아요. 하나의 중요한 웨펀이 이제 더해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 사실 이제 49ers가 러닝 공격과 타이드엔드를 이용한 그런 공격을 잘했는데 리시버진들이 좀 취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메뉴얼 샌더스라는 빠른 리시버를 네. 데려왔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도 활로가 또 열릴 수 있는 그런 좀 뭐 또 하나의 디멘션이 더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펜서스와 49ers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임메뉴얼 샌더스 선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스턴 텍산스는 중요한 피스 하나가 빠지게 됐습니다. JJ 왓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제 흉근 그렇죠, 부상을 그렇죠. 입으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JJ 왓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을 떠나서 스탯을 떠나서 그 텍산스에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정신적 지주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리더십을 발휘해주는 게 정신적 지주인데 이 선수가 빠졌다 그러면 텍산스가 어쨌든 그런 리더십이 부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JJ 왓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아쉬운 것이 2016년, 2017년에도 또 이렇게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됐었는데 맞아요. 또 다시 한번 이런 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 지난 시즌 제외하고는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부상으로 못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JJ 왓도 지금 이제 닉 보사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JJ 왓도 처음에 이제 신인 때부터 너무 잘해줘서 사실 이제 뭐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도 뭐 여러 번 받고 그러면서 이 선수도 이제 계속 로렌스 테일러에 비교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초반에 정말 잘했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몸에 무리가 갔던 것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로렌스 테일러는 사실 이제 뭐 로렌스 테일러도 부상이 어느 정도는 있긴 했지만 정말 오랫동안 정말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서 그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테일러하고 비교된다? 그러려면 정말 오랫동안 그 지금 닉 보사가 하는 예전에 JJ 왓이 보여줬던 그런 활약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한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제 JJ 왓이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텍산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패스러시가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죠. 네. 근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JJ 왓이 빠지면 누가 있었냐면 데이비안 클라우니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클라우니가 JJ 와트만큼 해줄 수 있느냐 3-4 시스템에서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쨌든 백업 옵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JJ 왓이 빠진 그런 영향 그 공백을 얼마나 패스러시를 메워주느냐도 있고 패스러시가 빠지면 또 무슨 영향도 있냐면 세컨더리도 영향을 받거든요. 패스러시가 취약해지면 상대 쿼터백들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세컨더리도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 디션 왓슨 선수가 얼굴을 차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넘어지는 수비수의 발에 이제 발이 또 헬멧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왼쪽 눈 부분에 맞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눈 부분에 맞아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왼쪽 눈이 안 보였다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왼쪽 눈을 가격을 당한 상태에서 터치다운 패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경기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디션 러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연습 때 했던 것처럼 그 플레이에서 타이드엔드 누구였죠? 데런 펠스였나요? 데런 펠스가 그 플레이에서 있어야 될 위치에 그냥 공을 던졌다. 그러니까 터치다운 패스가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위험한 플레이죠. 안 보이는데 이렇게 던졌다는 건 위험한 플레이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동료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습 때 했던 그걸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경기 후에 상대방 감독이 이제 존 그루든이 뭐라고 그랬냐면 디션 왓슨은 마이클 조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눈 감고 한 프리드로. 웰컴 투 NBA.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우리 그 방송에 마이클 조단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만큼 마이클 조단이 완벽에 가까운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운동 선수의 사실 이제 어떤 대표적인 표본이죠. 표본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날 사실 존 그루던도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눈 감고 프리트로 했던 그거에 또 이제 비교해서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디션 왓슨이 마이클 조던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현지 중계진에서 그 플레이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마술사다 그랬거든요. 매지션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하여튼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날 경기가 양팀 두 팀 다 턴오버가 하나도 없는 상당히 깔끔한 경기를 펼쳤어요. 청정한 경기였다. 정말 이게 모처럼 깔끔한 경기였고 이 경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포지션 차이 이상으로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상당히 팽팽한 재밌는 경기였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쨌든 보기 좋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디션 왓슨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지만 그 텍사스가 이날 잘할 수 있었던 거에는 칼로스 하이드의 러싱 공격도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러싱과 패싱이 좀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춘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션 왓슨이 이날 정말 그런 어떤 이 경기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플레이메이킹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소위 현지에서 말하는 뭐 매지션 뭐 이런 표현, 뭐 마이클 조단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면 꼭 디션 왓슨 아니더라도 뭐 패트릭 마홈스, 뭐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에런 로저스라든지 러셀 윌슨, 뭐 심지어 라마 잭슨까지 지금 쿼터백 중에서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쿼터백 하면 그냥 파켓 패서, 조 몬테나, 댄 마리노, 뭐 조금 더 이후에는 뭐 지금까지도 뛰고 있는 탐 브레이디도 있었고 드루 브리스도 있고 그 전에 이제 페이튼 매닝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쿼터백의 표상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뭐 디션 왓슨, 패트릭 마홈스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리그 정상의 쿼터백으로 발돋움하면서 정말 리그가 많이 변했구나. 사실 왜냐하면 제가 첫 해 이제 중계를 할 때 그때만 해도 듀얼 스렛형 쿼터백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때 유일하게 성공한 그 당시에 이제 뛰는 쿼터백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듀얼 스렛으로 성공한 이 쿼터백이 캠 뉴턴밖에 없었어요. 캠 뉴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캠 뉴턴보다도 어쨌든 이제 뭐 마홈스라든지 그렇죠. 왓슨이라든지 심지어 뭐 라마 잭슨 뭐 훨씬 더 잘 뛰는 쿼터백들이 많이 나오니까 쿼터백들이 이제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기의 한 요소가 됐다라는 게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지금 뭐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풋볼도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이더스 얘기도 잠깐 해보면 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날은 사실은 러싱 야드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자시 제이컵스 정말 잘 뽑은 러닝백인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그 올 시즌 전반기에 그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자시 제이컵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타이렐 윌리엄스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패싱 게임이 확실히 살아나더라. 그래서 러싱 공격을 자시 제이컵스가 잘해주고 리시브 게임을 이제 그 타이렐 윌리엄스라는 좋은 리시버가 이제 다시 복귀하니까 이 패싱 공격과 러싱 공격이 그 균형이 잘 맞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데릭 카도 상당히 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원래는 올 시즌 이제 시즌 초에 그 레이더스가 이제 팀 구성을 할 때 타이렐 윌리엄스를 영입할 때 원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여기에 누가 더 있어야 되냐면 AB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B가 뛰지도 못하고 나갔었는데 타이렐 윌리엄스와 AB가 같이 뛰었으면 어땠을까? 자시 제이컵스까지 잘해주는데 정말 레이더스도 AB가 뛰어주기만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로든 감독이 10년 계약을 맺고 왔고 지금 이제 2년 차를 그쵸. 맞게 되잖아요. 내년이나 후내년쯤엔
정말 레이더스가 강력한 팀이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어요. 올 시즌을 보면서 팀이 조금씩 어제는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앞으로 좀 더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 레이더스도 이제 다음 스케줄을 좀 보면은요. 이제 사실 또 하나 이거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런던 경기 포함해서 지금 5주째 외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홈 경기로 들어가는데 네. 그 이제 앞으로 몇 경기를 좀 보면 라이온스, 차저스, 벵걸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정을 가는데 뉴욕 제츠예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경기를 수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7승 4패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구 선두인 칩스도 음. 마홈스가 빠진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승 3패이기 때문에 레이더스가 잘하면 지구 선두 경쟁도 펼쳐볼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스도 앞으로 그 지금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은 잘 잡아보자. 네. 그럼 해볼 만할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레이더스와 텍사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벨리책 감독이 300승을 달성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역시나 이제 수비 코치였던 이 벨리책 감독인 만큼 정말 수비로 끝장을 낸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엄청난 수비를 올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300승 말씀하신 것처럼 300승 고지에 오르면서 역대 세 번째 300승 고지에 도달한 감독이 됐어요. 이제 돈 슐라, 그다음에 조지 할라스인데 슐라가 347승, 할라스가 324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리책이 지금 현재 페이스라고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역대 1위에 등극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어쨌든 3, 4년 앞으로 이제 이 페이스대로라면 1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길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이번 주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토픽이 뭐였냐면 톰 브레이디의 이적설. 지난주 사실 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 때 이제 집을 이제 뭐 내놨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담 셰프터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ESPN의 아담 셰프터 리포터가 톰 브레이디가 집을 매물로 내놨다. 그리고 브레이디만이 아니라 트레이너도 브레이디의 트레이너도 매물로 집을 내놨고 또 톰 브레이디가 이제 올해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적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그 루머를 이제 어떤 양산해 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상당히 큰 이슈가 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집이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데 이게 이제 8월에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모하메드 사누를 데려왔잖아요. 네. 근데 브레이디가 모하메드 사누한테 농담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등번호 12번 줄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자꾸 이런 게 이게 브레이디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아직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 네. 뭐 사실 이제 이런 루머가 나오면서 이제 그 사실 이제 기사들은 어디까지 이제 앞서서 가냐면 톰 브레이디가 만약에 진짜 올 시즌 후에 이적한다 그러면 어디를 갈까?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그 어쨌든 후보 중에 하나 이제 잭슨빌이거든요. 수비가 강하고 또 쿼터백 하나가 영입이 되면 사실 이제 작년 닉 폴스를 데려오긴 했지만 쿼터백이 데려오면 또 해볼 만한 팀이고 티켓을 팔아야 되고 막 이런 팀 아주 막 몇 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잭슨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만약에 톰 브레이디가 이적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갈까? 이 브레이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톰 브레이디는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이거든요. 지금 이제 동부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는 있지만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그 49ers 그다음에 이제 조 몬타나를 우상으로 이제 삼으면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 고향에 가서 뛰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른 지역에서 선수 생활을 한 다음에 은퇴할 때는 홈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브레이디도 캘리포니아에 돌아가서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재밌는 거는 캘리포니아의 팀이 3개가 있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있고 LA 램스, LA 차저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팀의 상황을 보면 램스와 49ers는 지금 주전 쿼터백에게 장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차저스는 필립 리버스가 올 시즌 이후에 자유계약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물론 이제 LA 출신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라고 좀 넓게 보면 LA 차저스도 이렇게 가능성은 있다. 저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택도 없는 얘기인 게 지금 브레이디가 데뷔한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한 팀에서만 뛰고 있잖아요. 과연 이 그 프랜차이즈의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이 자리를 내려놓고 한 1, 2년 더 뛰기 위해서 다른 팀으로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이런 게 사실 루머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게
아주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문은 닫아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전에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네.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이렇게 커리어 막판에 옮긴 경우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 뭐 Thursday Night Football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지금 탐 브레이디가 고트지만 그 고트 이전에 고트라고 불렸던 조 몬타나도 49ers에서 뛰면서 딴 데로 이적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칩스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보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브로드웨이 조라고 불렸던 존 에이머스도 정말 뉴욕의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막판에는 LA 램스로 갔어요. 그 다음에 자니 유나이티스도 또 옮겼었고 그 다음에 뭐 쿼터백들만이 아니라 러닝백 중에서도 에밋 스미스도 카우보이스에서 뭐 그냥 카우보이스하고 에밋 스미스일 정도인데 막판에 카디널스로 갔었거든요. 제리 라이스 49ers의 뭐 프랜차이즈 스타지만 나중에 뭐 레이더스, 시옥스, 브론코스 이렇게 옮긴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6개의 반지를 여기서 얻었고 만약에 올해 우승을 하게 된다면 7개째인데 저 같으면 올해 슈퍼볼 우승하고 차라리 은퇴를 했으면 은퇴를 했지 다른 팀으로 옮길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지 6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거지만 반지 6개를 얻었던 조단도 마이클 조단도 반지 6개 얻은 시카고를 떠나서 나중에 워싱턴 위저스에서 잠시 뛰긴 했어요. 물론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차저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브레이디가 올 시즌 만약에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계약이 끝나는 다른 팀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차저스가 이제 필립 리버스가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거기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옵션이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쿼터백을 장기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계약을 안 하는 팀이 하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적할 생각이 있으면 그 팀도 한번 좀 고려해 달라. 특히 왜냐면 그 팀은 텍사스에 있는데 제가 이제 브레이디한테 좀 우리 그 염소 씨한테 좀 어필한다 그러면 텍사스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습니다.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텍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큰 베네핏이다. 그래서 큰 베네핏일 이유가 없는 게 와이프가 돈을 진짜 잘 벌어요. 왜냐면 사실 와이프가 런웨이를 안 걷잖아요. 지금 런웨이를 안 걷는데도 수입 순위가 계속해서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디보다 더 많이 버니까. 근데 어쨌든 뭐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이제 그 연봉을 싸게 받으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본인이 어쨌든 본인 위상도 있는데 또 아무 팀이나 갈 수는 없잖아요. 또 나름대로 팀도 좋은 팀에 가야 되니까. 왜 간다는 얘기를 하세요?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옵션도 한번 고려해달라. 한번 좀 우리 염소 씨가 이런 옵션도 한번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림도 없는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300승을 거둔 빌 벨리식 감독인데 이 감독의 처음 감독 커리어 시작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였고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로 야간 도주를 할 때 사실 이제 그 고용 자체가 이제 좀 승계가 계속해서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서력 뭐 똑같은 상대라고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300승을 거둔 건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의미가 있고 본인도 사실은 이제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물론 이제 지금 뉴잉글랜드에 와서 본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벨리치기 본인이 처음 감독을 했을 때 그 본인이 애송이 감독이었을 때 본인한테 처음 비수를 꼽았던 팀인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이제 수비 중심적인 어떤 감독인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턴오버 3개 빡 이끌어내면서 지금 뉴잉글랜드가 8경기 중에 턴오버가 25개예요. 8경기 만에. 그러니까 경기당 턴오버가 3개를 넘는 거거든요. 이렇다라고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다른 경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턴오버가 많다. 그럼 어느 팀이든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버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수비가 이렇게 경기당 3개 이상의 턴오버를 평균적으로 유발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상당히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뉴잉글랜드가 잘하는 거는 어쨌든 수비가 이렇게 턴오버를 많이 유발하는 게 큰 요소를 작용하고 있다. 진짜 뭐 사실 이제 디펜시브 라인도 그렇고 이 라인베커들 그리고 이제 뭐 세컨더리까지 정말 뭐 구멍이 없어요. 상당히 촘촘하죠. 이날 어쨌든 브라운스가 아까 이제 초반에 3개 턴오버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진풍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턴오버 3개가 브라운스 공격으로 치면 3번 플레이에서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2번 플레이 처음엔 2번을 닉첩 러닝백 닉첩이 펌블을 2번을 맞아요. 했는데 그 두 번째는 상당히 멋진 러싱을 했죠. 음. 상당히 그 긴 거리에 러싱을 하고 어떻게 보면 터치다운까지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에서 자너슨 존스가 쫓아가서 빡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펌블을 유도했는데 그거는 보면서 마치 예전에 이제 시카고에 있던 그 찰스 틸맨 그 코너백이 그걸 연습한다고 그러거든요. 펌블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이제 공을 이렇게 쳐내는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걸 잘했었는데 지금 자너슨 존스가 딱 사실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포지션에서 첫 번째 플레이에서 그 수비수 이제 로렌스 가이가 들어온 거를 메이필드가 그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셔블 패스를 상대편 수비에게 셔블 패스를 했다. 정말 이거는 어이없기도 하고 쉽게 나오지 않는 플레이인데 이렇게 그런 플레이들이 딱딱딱 나와서 초반에 턴오버 3개로 17대 0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브라운스가 계속 이제 끌려가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브라운스의 좋은 점도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아까 닉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선수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상당히 포텐셜이 있고 이따금씩 보면 정말 좋은 플레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닉첩도 이날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펌블을 하긴 했지만 131야드 러싱을 해줬고 정말 좋은 러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좋은 선수다라는 걸 확인시켜줬고 랜들이나 뭐 오델 베컴이나 정말 훌륭한 리시버들 그다음에 메이필드도 이날 보면 정말 멋진 패스들도 가끔씩 해줬거든요. 그리고 수비에서도 코너백 듀오 그 덴젤 워드하고 그리디 윌리엄스가 이날 부상에서 복귀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 선수들이 이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또 나중에 또 느슨해지고 왜 한 번에 다 이렇게 결속된 모습을 못 해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클리블랜드가 사실 좋은 선수들은 그 피스 바이 피스 잘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 선수들을 결속시키고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쓰인 표현으로 이렇게 규율 있게 이렇게 그 조련시켜서 훈련시키는 이런 거를 해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팀에 필요한 건 이제 선수들보다도 선수들은 잘 모았고 약간 올드 스쿨 감독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감독으로 사실 이제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 벨리책이죠. 그래서 벨리책이 지금 감독을 했었다라면 브라운스가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벨리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빌 파셀스라든지 지금 이제 잭슨빌 그 프런트 오피스에 있는 톰 커플린 예전 이제 감독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올드스쿨 감독인데 그런 감독이 와서 좀 이 선수들을 좀 다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요리사가 필요한 그렇죠. 거죠. 사실 저는 브라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 팥 안에 이게 정말 좋은 요리 재료들을 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근데 따로 놀고 있죠. 밑에 버너 아니 그냥 담겨진 채로 버너에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담겨만 있는 거죠. 잘 모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을 어쨌든 이제 그거를 요리해줄 이제 감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약간 브라운스는 이제 프런트 오피스나 그 감독을 진짜 물론 이제 헤이마저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근데 프레디 키친스가 지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주에는 그래서 그 프레디 키친스 해임설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뭐 같은 이유죠. 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냐라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프레디 키친스가 그런 만큼 이렇게 선수들을 규율을 잡고 말씀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가스 버너를 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이커 메이필드가 어제였나요? 아마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렸거든요. 리포터와 약간 좀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나가버렸는데 뭐 먼저 리포트가 긁긴 했어요. 긁긴 했고 사실 좀 이렇게 질문들도 보면 좀 이렇게 뭐 그쵸 이게 뭐 그게 맞는 결정이었냐 뭐 그게 뭐 스마트한 거였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사실 뭐 화가 나긴 했을 텐데 뭐 또 못 참고 나갔죠. 예전에 마션 린치 아시죠? 마션 린치가 비스트 모드 마션 린치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안 좋아하고 본인이 이렇게 또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면 그냥 나가버리고 아니면 그 인터뷰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김민준 아나운서 그때 이제 풋볼을 보신 훈지 전인지 모르겠는데 마션 린치가 기자회견에 나와서 질문을 받는데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벌금 안 내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다. 또 다른 질문하면 나는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넥스트 퀘스천.
다음 질문해라. 또 질문하면 나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기자회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만큼 선수들이 팀 상황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고 일단 사실은 조금 이렇게 기자분들도 좀 이렇게 질문도 조금 좀 예민한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할 필요도 있는데. 그 리포터가 너무 질문이 공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그게 맞는 결정이었나? 그렇죠. 뭐 이러면서 뭐 스마트했냐? 뭐 이런 질문. 근데 그 기자가 이제 뭐 사실 이제 전담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베이커 메이필드하고 사실 서로 이제 퍼스트 네임으로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이라고 해요. 뭐 그래서 뭐 토니 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때 메이필드가 헤이 토니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너무 질문이 네. 또 이제 또 자극적인 질문들이 오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지저스 하고 나가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고 브라운스는 저희가 시즌 초반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리 현재까지는 조금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시즌 전반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인데 역시나 이제 패트릭 마홈스의 부재가 좀 커 보였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리그를 대표하는 막 신구 쿼터백 어쨌든 천재 쿼터백들의 대결 이런 게 성사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성사가 안 됐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특히 이날 에런 로저스는 정말 지금 뭐 천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천재성을 보여주는 플레이가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 플레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런 로저스가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이제 패스러시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롤아웃 하다가 공을 저는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드로어웨이 하듯이 그냥 공을 버리시 던졌는데 그걸 리시버 제이 쿠머로가 받아서 34야드 패스를 성공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지 그 중계진도 이걸 보면서 아 저걸 받았어? 라고 했고 심지어 이제 칩스 진영에서도 챌린지를 했거든요. 네. 아 저거 캐치 아닐 거다 챌린지를 했는데 뭐 번복되지 않았고 네. 정말 그런 어떤 멋진 플레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4쿼터 초반에 서드앤원 상황 칩스 3야드에서 이제 터치다운 바로 앞이죠. 엔드존 바로 앞에서 3야드 앞에서 서드앤원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한술 더 떴다. 이때는 진짜로 이제 로저스가 똑같이 패스러시에 쫓겨서 오른쪽 사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뭐 나가다가 이거는 진짜 공을 그냥 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놀룩 패스하듯이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거를 엔드존 끝에서 이거를 자말 윌리엄스가 받았죠. 근데 이게 터치다운이 됐는데 그 패스를 잘 보시면 이제 공을 받는 상황이 정말 너무 정확하게 패스가 맞아요. 가서 네. 윌리엄스 아니면 못 받을 상황에 공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경기 후에서 칩스 수비수들은 이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나는 얘 그냥 공 버렸다고 믿는다. 드로어웨이 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 그냥 드로어웨이 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플루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플루크일 수도 있죠. 근데 플루크일 수도 있지만 이런 플루크가 반복이 된다 그러면 네. 그거는 플루크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더군다나 이걸 한 선수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패스러시가 들어와서 본인이 쫓겨나가면서 공을 던지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건 일단은 시야가 정말 넓다. 시야가 넓고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재치 네. 그 다음에 그런 패스를 할 수 있는 패스 정확성 강한 어깨 감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에런 로저스를 뭐 천재 쿼터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 패트릭 마홈스인데 그 선수가 못 나왔죠. 못 나왔다. 네. 그래서 그 대결이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아쉬웠다. 만약에 마홈스가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또 어린 마음에 자극받아서 또 그런 플레이 몇 개 하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재밌는 대결이 될 뻔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의외로 마홈스는 이 사실 이게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 니키앱의 위치가 선천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요. 니캡의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얼핏 봤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원래 제가 그때 이제 그 기차에 다실 때. 네, 기차에서 부딪혀가지고 다쳤을 때 처음에 수술을 잡아놨다가 전날 의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다리는 두 쪽을 다 찍어 보잖아요. 네, 다리가 균형을 안 맞춰야 되면 되니까? 이게 네 그걸 다 찍어 보는데 반대쪽 다리를 보는데 위치가 제 달라요? 니캡 위치가 어, 다른 사람의 평균 지점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해서 양쪽 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수술 안 하고 재활만 해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술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마홈스 선수도 이 니캡의 위치가 달라서 이 평균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좀 달라서 탈구가 일어난 그런 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단 그러니까 회복이 더 빠르다. 찍어봤는데 굉장히 심한 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래 이 니캡이 있었던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니라 약간 더 높은 위치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큰 부상이 아닌 건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마홈스 선수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올 거다라는 네네, 얘기를 그렇죠.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이유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네요. 패커스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다반테 아담스가 부상으로 출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전화위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뭐 경기를 패했더라고는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운데 경기를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반테 아담스가 그 결장을 한 사이에 에런 로저스가 다른 리시버들을 이렇게 발굴해가면서 이제 손발을 맞추고 있고, MVS 특히.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이제 다른 리시버들 자꾸 발굴해가고 있다는 게 좋은 거고, 또 특히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에런 존스의 재발견. 그러니까 에런 맞아요. 존스가 러닝백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리시버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리시버처럼 뛰고 있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 스크린 패스로 롱 터치다운을 하기도 했지만 맞아요. 스크린 패스만이 아니라 지금 러닝백이 아웃사이드의 라인업에서 리시버처럼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날도 지금 그런 걸로 롱 플레이를 막 하면서 정말 이런 플레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런 플레이 할 수 있는 러닝백이 레이비언 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레이비언 벨이 사실 이제 연봉 협상할 때 나는 1인 2역이다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 에런 존스가 진짜 거의 1인 2역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알빈 카메라라든지 네. 뭐 예전에 레이비언 벨도 그랬었고 지금 이제 에런 존스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런 존스도 뭐 대단하기도 하지만 진짜 갈수록 선수들의 그 운동 능력이 정말 훌륭해져서 정말 이제 뭐 우리 듀얼 스렛 쿼터백, 듀얼 스렛 러닝백 그리고 심지어는 타이드엔드들도 리시버 같은 스피드와 그런 어떤 라우트 러닝 그래서 이런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듀얼 스렛 이런 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네. 정말 갈수록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 능력이 정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농구에서도 보면 포인트 포워드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포워드인데 뭐 가드 같은 역할도 해주니까 포인트 포워드. 또 야구에서 러셀 마틴이 마무리도 나오고 뭐 메디슨 범가너 핀치터러 나와서 홈런 치고 막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진짜 갈수록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 뭐 오다니 쇼웨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극단적이고요. 아예 뭐 양 포지션을 똑같이 잘하니까 극단적인데 그래서 에런 존스를 이렇게 재발견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다른 리시버들도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면서 아담스가 없는 사이에 발굴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승리를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전화위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패커스와 칩스에 대한 얘기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마이애미 돌핀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승리할 뻔했어요. 저 이기는 줄 알았어요. 특히 이제 전반에 14대 0으로 앞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승리가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그 워싱턴한테 1점 차이로 패했었고요. 지난주였었죠. 그 버플로 빌스한테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하고 이날은 심지어 2터치다운 리드를 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갈수록 돌핀스가 승리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네. 이제 다음 주 경기는 뉴욕 제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뭐 구단주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3부에서 해볼 얘기지만 네. 근데 그래서 돌핀스도 그렇지만 반대로 스틸러스 입장에서도 보면 이 두 팀이 왜 하위권 팀인가 알 수 있는 경기였다. 그러니까 뭐 사실 돌핀스가 본인 성적 대비 잘했다라는 거지. 절대로 이제 강팀이 아니고 뭐 계속 선수들은 좋은 선수를 하나씩 다 팔고 있는데 그런 팀한테 이렇게 초반에 14점 차이까지 리드를 뺏기고 끌려갔다라는 거는 스틸러스도 이렇게 사실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이제 그 트레이드권을 가져왔는데 그렇죠. 캐니언 드라이크를 그렇죠. 또 보내고 그 드래프트 픽을 받아왔죠. 지난주에 이제 가상 트레이드 할 때 캐니언 드레이크가 이제 트레이드 될 거고 저는 이제 버플로 빌스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근데 버플로 빌스 아직도 러닝백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애리조나로 갔는데 뭐 사실 캐니언 드레이크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뭐 사실 트레이드 데드라인 또 재밌었던 거는 또 드레이크까지 내보내긴 했지만
또 반대로 아킵 탈립을 데려왔거든요. 램스한테 아킵 탈립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래서 팬분들이 보실 때 이거는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좋은 선수를 다 내보내고 젊은 선수를 다 내보내고 네. 나이 많은 아킵 탈립을 왜 데려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려보면 아킵 탈립만 데려온 게 아니라 아킵 탈립 플러스 5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킵 탈립이 올 시즌 끝나고 자유계약이 돼요. 네. 자유계약으로 풀리기 때문에 데려왔다가 잘하면 그냥 두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방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셀캡을 비운다라는 의미가 일단은 좀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램스한테 이런 거죠. 램스가 아직 보면 이제 그 자녀 연봉이 그 아킵 탈립의 자녀 연봉이 420만 불이 지금 남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내주는 셈이죠. 네. 아킵 탈립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420만 불을 주고 5라운드 픽을 데려온 셈이다. 그러니까 사실 돌핀스는 지금 드래프트 픽을 계속 돈을 주고라도 지금 사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이언 테네힐 올해 트레이드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라이언 테네힐을 트레이드하면서 타이턴스에게 받아왔던 게 4라운드 드래프트 픽이거든요. 그래서 드래프트 픽 받아오고 그때도 테너힐의 연봉도 일부를 본인들이 내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드래프트 픽을 모으고 돈을 주고 드래프트 픽을 또 더 추가로 더 지금 모으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애미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드래프트 픽을 모은다. 아니 뭐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탄을 쌓아놓자 이런 느낌인데 네. 과연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드래프트 픽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으면 이제 뭐 이렇게 힛 올 미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잘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어쨌든 모으고 있는 건 지금 잘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 어쨌든 좋은 선수로 컨버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뭐 어쨌든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뻔했었던 마이애미 돌핀스였고 정말 이제 뭐 경기 내용적으로는 네. 그닥 뭔가 좀, 좀 많이 아쉬웠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스틸러스도 보면 초반에 이제 스스로 이제 계속 이제 실수를 하면서 자기 무덤을 팠었는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뭐냐면 이제 쿼터백 메이슨 루돌프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초반에는 몸이 조금 덜 풀린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라든지 그 외에 이제 루키 리시버 디안테 존슨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워싱턴 이런 발빠른 좋은 젊은 리시버들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뒤집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임스 코너 선수가 모처럼 이날 좋은 활약을 펼쳐줬어요. 그래서 145야드인가요? 이게 상당히 좀 좋은 러싱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쉬운 거는 이날 경기 후반에 이제 제임스 코너도 오른쪽 팔 부상으로 또 이렇게 결국 이제 뭐죠? 이제 슬링을 갖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앞으로 이제 제임스 코너가 어떠냐도 좀 이제 좀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먼데이 나잇 풋볼이어야 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는 그런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스틸러스도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날도 경기를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스틸러스가 어쨌든 이날 승리를 했고 후반기 스케줄이 괜찮습니다. 이 팀이 지금 보면 남은 경기들 중에 브라운스가 2번 남아있고요. 벤갈스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카디날스, 제츠 이런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스틸러스도 잘하면 5할 승률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네. 이거는 근데 또 돌핀스한테 안 좋은 소식이죠. 네. 일단은 뭐 어찌됐든 뭐 픽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마이애미 그리고 이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피츠버그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부도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겠는데요. 이제 정말 반환점이 됐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 좀 이제 경기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이야 사실 모든 경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시즌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경기마다 이 경기는 중요한 경기, 이 경기는 좀 덜 중요한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경기들 간의 어떤 그런 격차 좀 생기고 있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경기 위주로 좀 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이제 좀 해서 6경기 정도 저희가 이제 픽식스라는 이제 그렇죠. 이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6경기 정도를 이제 저희가 조금 딥하게 다뤄보고 나머지 이제 조금 덜 중요한 경기들은 조금 더 이제 마이너하게 다루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이어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기들은 한 줄평 정도로 이제 좀 간단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목할 만한 경기 6개 내지는 이제 재밌었던 경기 6개 그래서 네. 이제 픽6 우리가 선발한 네. 픽6로 좀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2부를 마무리 짓고요. 3부에서는 이 다음 주에 있을 위크 9의 경기들에 대한 이 예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